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SK가 보유한 자사주 전량을 소각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국기업 거버넌스 포럼은 공개 서한을 통해 SK가 밸류업에 진심이면 25% 자사주 전량을 소각을 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회장은 2025년까지 시가총액 140조 원의 전문 가치 투자자로 진화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강경숙 의원이 정수행동 위기 학생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 의원은 이날 법안을 접수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법은 원활한 학교 생활을 조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뉴스입니다. 영실업이 깊은 역사를 가진 세계적인 완구기업 마텔과 국내 유통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영실업은 올 10월부터 마텔의 다양한 제품에 대한 유통 및 마케팅을 담당합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LNF는 자회사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배터리 선순환 체계를 확보해서 주요 선진국의 친환경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행보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박스권에 갇혀 있었던 주가가 새로운 사업 진출로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께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네, 오늘 시장 오후장 들어서 시세 일부 반납하는 아쉬운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요. 정부발 이슈 꼽아볼 수가 있겠죠. 윤 대통령이 군사 합의를 전부 중지하겠다라고 언급을 내놨습니다. 최근 북한이 오물풍선을 살포한 것에 대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산유국 테마 일부 종목들에서는 연이틀 강한 급등세가 나왔는데요. 성공 가능성은 20% 정도라고 합니다.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된다면 한국가스공사 시가총액이 무려 100배 이상 증가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 27%대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지만 장 마감 가까이 됐을 때는 모두 다 시세를 반납하면서 1%대 마감으로 종결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아스코가 끝나고 바이오 USA가 또 개최될 것이다라는 배경 속에서 코스피는 셀트리온이 급등세를 보여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알테오젠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MSCI 편입 기대감과 더불어서 말단 비대증 치료제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오늘도 테마 장세가 지속되고 있구나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오늘장 정리와 함께 내일장 투자 전략 현명하게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 끝까지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종목 상담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문자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샵 0082로 연락 주시면 간편하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를 하고 있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갑니다. 나도 투자 고수가 될 수 있다. 나도 투자연구소의 차티스트 최인선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최인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방 압력이 계속해서 작용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군사합의 중지 소식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항에 석유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던 액트지오 회사를 또 찾아가 보니까 빈집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네. 오늘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 어떻게 보셨는지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군사합의가 중단됐다라는 내용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 또한 염두해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보면 방산주 중에 이슈가 있을 때마다 주가가 올라가는 대장주인 빅텍과 그 뒤를 이어서 항상 부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스페코의 주가가 꽤나 큰 상승을 보여준 이후에 장을 마감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군사 합의가 중단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전쟁이 발발할 것이냐라는 내용 때문에 빅텍이나 스페코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그런 공포 심리로 인한 주가 상승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언제 갑자기 그 내용이 뒤집힐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두 번째로 말씀드릴 동해 쪽에 석유가 있다 없다, 그래서 시추 사업을 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내용도 어떻게 보면 내일이 재료 소멸인데 왜입니까? 액트지오에서 한국에 방한을 해서 그 내용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어제 그 이슈를 만들었었던 장본인이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승인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있겠죠. 우리 종목 매수할 때도 그 근거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지, 영업이익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지, 적자이진 않은지, 부채 비율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 유보율은 점점 잘 쌓아나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해당 종목의 주가가 적정 주가보다 낮게 깔려 있는 상황인지 아니면 고평가의 영역을 넘어서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지, 이런 근거들을 토대로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사전 조치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동해 쪽에 있는 석유에 대한 내용, 집도 없는 액트지오라는 회사에서 우리나라 정부에 얘기를 했고 그것을 정부에서 승인을 할 때 봐왔던 자료들이 과연 신빙성 있는 자료들이었었느냐이라는 거죠. 그것에 대한 실망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종목들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실질적으로 시추를 하겠다, 그리고 그로 인한 수주를 받아낸 기업이 있는데 그중에 상승분을 모두 토해내고 그것 이상으로 하락한 종목이 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 종목을 지금 상당히 중점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종목 궁금하시다면 꼭 저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이 종목들을 들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있으실 겁니다. 내일이 D-Day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 나올 것이냐라는 것을 주목해 보실 때 우리는 이미 학습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 이내에 똑같은 일을 겪었었죠. 언제? 작년 8월 초전도체 때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초전도체가 상용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엄청나게 오래 걸릴 수 있다는 내용을 그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전도체 관련주 주가 어떻게 올라갔습니까? 내용 나오던 말던 난 일단 가고 볼 거야. 매수세가 엄청나게 몰려들었었죠. 지금 동일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현재 상황에서 주가는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나온 이슈에 왜 갑자기 액트지오가 빠르게 하루 만에 한국으로 들어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부도 지금 급할 겁니다. 왜? 거짓된 내용을 국민들에게 알리게 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시장 질서 교란 행위를 정부에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못 따지겠죠. 하지만 그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은 더할 나위 없이 커질 겁니다. 현 정권에서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표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정부는 숨길 수도 있다라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내일은 재료 소멸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반등세가 이어질 가능성 있을 수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서 주가가 많이 내려온 종목들 있습니다. 물론 대성에너지가 마지막에 장중 동시호가 때 4%나 올리면서 동적 VI를 걸고 시간 외에서도 상승을 보여주려다가 주가가 내려왔죠. 근데 그 물량 제가 생각했을 땐 주포가 같이 물려서 어떻게든 물량을 줄여나가기 위해서 장중 동시호가의 주가를 올리고 시간 내에서도
장난을 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내일 시장이 열리고 수급이 붙는 것을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아실 수 있으실 거니까 그 내용은 내일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오늘 시장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겁니다. 두 개 다 보여드릴게요. 코스피와 코스닥을 다 보셔야 됩니다. 자, 코스피도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전장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보다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던 건 뭐야 왜 이래? 오늘 오후장 들어서기 전까지 코스닥 아래 꼬리보다 몸통, 위로 몸통이 더 긴 양봉이 나오고 있었고요. 두 번째, 코스피는 어땠느냐? 똑같았습니다. 상승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음봉이 나왔습니다. 개파락한 음봉이 나왔죠.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개별 종목들의 이슈가 아니라 개별 종목들에 들어가 있었던 그 물량들이 모두 출회되면서 한 곳으로 포화됐다. 집중 사격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디로? 석유. 그죠? 그리고 그 석유 쪽에서 오후장에 실망 매물로 나온 게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방산주. 그래서 상승한 종목보다 하락한 종목의 수가 월등히 많은 하루를 보여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셀트리온에서 임상 3상에 대한 후속 발표가 있었죠. 그것뿐만입니까? 램시마 SC 용량도 투여법도 증가시킬 수 있는 승인 권고 요청까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 물론 시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비슷하겠지만 확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뭐다? 매출액의 증가분을 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램시마 SC의 매출액이 증가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그 약품을 취급하는 의사들의 처방량이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승인이 떨어지면 의사들의 처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이제는 헬스케어는 없으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은 지속적으로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셀트리온과의 합병에 대한 이슈까지 있는 상황이니만큼 작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셀트리온과 비교해 봤을 때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비교해 봤을 때 셀트리온 제약의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다라는 말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키 맞추기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전히 그 마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건 단연 석유와 관련된 이슈 그리고 두 번째는 방산 관련주가 아니라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번 군사합의 중지 소식은 사실상 장을 크게 뒤흔들 수 있는 요소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약바이오 쪽을 주목하라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액트지오발 회사 이 이슈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장에 큰 요소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에 따라서 내일장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또 고민거리다 하시는 분들을 잘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전문가님께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생기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종목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전화 02-3153-2642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이 밀려서 못 받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첫 번째 종목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고민 상담 있었던 종목은 바로 LS 에코에너지입니다. 매수가는 36,000원 그리고 비중은 35%로 꽤 높은 편입니다. 전력설비 전선 관련 종목인데요. 사실 이 LS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초고압 변압기도 짓고 또 변압기 회사도 인수를 하면서 포트폴리오를 전반적으로 넓혀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LS 에코에너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면치 못하면서 오늘 36,700원의 종가 형성을 하면서 손실 구간에 있거든요. 약수익 구간에 있습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조금 애매합니다. LS 에코에너지 아마 지난주에 상담을 해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말씀드렸어요. 전화 달라고. 지금 제가 전화가 아닌 상황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이 녹색선 보이시죠?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 녹색 선을 이거래일 동안 이탈한다면 예를 들면 지금 36,000원 부근에 와 있습니다. 정확한 가격 한번 따져보죠. 자, 20일 이동평균선의 지금 현재 가격은 36,265원이니까 36,300원으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저항선이었던 가격의 자리도 36,300원이에요. 그렇다면 36,300원을 내일 이탈하게 되면 자, 색깔까지 제가 넣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내일 36,300원 아래로 이탈하게 되면 내일이 손절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거래일까지 하루 더 보시는 겁니다. 왜? 그 다음 거래일에서 양봉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 이 36,300원 가격 구간이 지지선이 된다라는 것. LS 에코에너지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였습니까? 전선 관련된 종목이라는 내용 때문이었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모멘텀은 유효합니다. 그런데 주가가 내려가는 이유는 빠르게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수로 투자한 투자자들은 위로 사서 아래로 던지는 격이 될 수밖에 없는 조정 가격 구간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거래 대금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건 이 거래 대금이 터질 때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될 것인지 아니면 상승을 더 이어나갈 것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매수하신 가격이 36,300원 구간이시면 36,000원 구간이시면 저라면 확실하게 돌다리 두드리고 손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6,300원 이 거래일째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보유하면서 그 윗단에 있는 43,900원 정도까지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고 의견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어디까지 열리느냐? 그게 가장 궁금하실 겁니다. 여기 27,150원. 아랫단에 있는 파란색 저항선이에요. 물론 그 저항선까지 가기 이전에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아래 꼬리가 달리면서 체결시켜주지 않는 이상 LS 에코에너지는 27,150원 윗단에선 잡을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왜? 장기 차트를 보면 어떻습니까? 적정 주가를 판단하려면 이 종목은 22,400원보다 낮아야 됩니다. 왜? 여기까지는 내려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죠. 그런데 지금 단기간에 너무 빠르게 올라갔으니 그만큼 상단에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차례다. 그 이유는 이 종목 지금 뭡니까? 위에 매물대가 없습니다. 넘어서야 할 산이 없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이 구간은 익절 자리 구간입니다. 빨리 팔기만 하면 그만큼 수익이 나는 구간인데 왜 익절이 빠르게 안 나오고 있느냐? 다들 눈치 보기 싸움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눈치 싸움이 끝나면 그때 비로소 주가가 상승을 더 하든지 아니면 하락을 하든지가 결정이 될 텐데 하락하게 되면 두 자리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27,150원과 22,400원. 그래서 지금 이 가격 구간에서 너무 그렇게 걱정을 하시고 들고 계시려는 생각보다는 원칙 대응을 하시고 내려올 때 다시 진입하시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멘텀은 여전하기 때문에. 네. 네, 모멘텀은 여전하기 때문에 36,300원이 지지선이라고 합니다. 목요일까지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7,150원 손절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종목 상담 계속해서 원활하게 하고 있는데요.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발빠르게 대응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매수가가 정말 높습니다. 54만 원이고요. 그리고 비중은 조금 작은 편이네요. 7%입니다. 상장하고 얼마 되지 않은 한 2021년 11월쯤에 매수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최근에는 확률화 아이템 조작 의혹으로 인해서 공정위의 조사를 받기도 한 종목이기도 하죠. 오늘 종가는 24만 9,500원으로 정말 수익이 반토막 이상 났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정말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책 마련을 해봐야 좋을까요? 우선 선 좀 작도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도를 안 하고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렵고요. 네. 자, 몇 가지만 좀 확인을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올라서야 되는 자리는 40만 5천 원까지 봐야 되고요. 올라갈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을 할 겁니다. 자, 40만 500원 찍어놓고 이렇게 보니까 주가가 내려왔을 때 지지가 된 자리들이 있는데 그 자리를 넘어설 수 있느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봐야 되니까 25만 9천 원까지 같이 한번 작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5만 9천 원에 아랫단으로는 14만 5,900원은 이탈하면 안 되고 그 위로는 40만 원까지는 뭐다? 이빨이 빠져 있는 구간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거기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봐야 되는 거. 상장된 지 이제 2년 반 됐으면 그래도 분석 자료는 나올 겁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는 분석 자료가 나올 텐데 자, 매출액 나쁘지 않습니다. 영업이익도 나쁘지가 않은데 그 이전에 있었던 자료들은 신빙성이 없는 상황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NFT 관련된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NFT를 바라볼 때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별거 없네. 이거 상용화가 되어는 있는데 이것으로 인한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 기대 심리가 없네라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고 또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해당 기업. 내용 보면 다 나옵니다. 자. 게임 회사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배틀그라운드. 어떻게 보면 코로나 때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인데 지금 현재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없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시가총액이 문제예요. 너무 높습니다. 12조입니다. 12조. 게임 회사인데 매출 만든 건 알겠는데 이만큼 큰 회사일 가능성이 있는가를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왜?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12조짜리 기업이면 말이죠. 10분의 1이라도 나와야 됩니다. 그럼 얼마 나와야 됩니까? 얼마 나와야 되나요? 1조 2천억은 나와야 되는데 그만큼 안 나오고 있죠. 매출액은 그나마 다행히도 10분의 1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영업이익이 부족하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걸 볼 때 또 같이 보는 내용 뭡니까? 이거죠. 우와, 유보율이 엄청납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 유보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부채 비율은 정말 적고 유보율은 넘쳐 흐른다. 그렇다면 게임을 새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은 충분하다라는 거. 그리고 최근에 크래프톤에서 또 신작이 발표될 예정이 있다라는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산업 자체가 2023년에 매우 안 좋았고 2024년에도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차 전지 쪽을 얘기할 때, 전기차 쪽을 얘기할 때 폐배터리 시장에 주목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의 반년 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폐배터리 사업 누가 전두지휘하겠답니까? 에코프로가. 뉴스 나왔습니다. 뉴스 찾아보세요. 그렇다면 게임 산업은 지금부터 나가야 할 방향이 어디냐? AI 이거 하랍니다. 이것만 충족되면 어떤 기업이 됐건 그 다음 모티베이션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크래프톤 지금부터 이쪽으로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이 박자가 맞아야 주가는 더 큰 상승 추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54만 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걸 봤을 땐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가 정확한 지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25만 9천 원에서 추가 매수를 하셔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추가 매수하시면 대략 보니까 40만 원 정도 평균 단가 나오시겠네요. 그죠? 그렇게 낮춰놓고 탈출에 대한 기대를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지금 비중이 너무 좋으셔서 다행이지 비중이 15%만 넘으셨어도 이 방법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다면 언제 추가 매수하면 되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지금 아니에요. 거래대금도 죽어 있고 지금은 시장에서 관심도가 없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알 수 없겠으나 지금 이 상승 추세가 끝나고 조정받을 때 그때 25만 9천 원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진입하시는 겁니다. 이슈가 생기거나 아니면 뭐가 필요하다? 수급이 필요하다. 나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누가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면 내가 같이 산다라는 거죠.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국인이 몇 거래일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거래일 중에 2거래일 빼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뭔가 이슈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그 이슈로 인해서 주가를 끌어올릴 때 외국인들은 팔고 나가겠죠. 그렇게 팔고 나간 이후에 조정받고 그 다음에 외국인이 다시 연속적으로 들어올 때 그때가
추가 매수 기회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규 투자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지금 이 자리는 25만 9천 원 아랫단은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나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신규 진입도 가능합니다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거. 일봉에서 웬만하면 이런 종목은 매수하지 마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종목. 보라색 선은 1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장기 이동평균선이 역배열 추세로 있다가 정배열로 돌아서고 이 120일 이동평균선에 닿을 땐 진입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크래프톤은 지금부터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올라갈 때 저항을 어디쯤에서 받을 것이냐? 얼마 안 되는 가격, 30만 원대에서 저항을 한번 받을 겁니다만 그 자리가 돌파되면 40만 원까지 순식간에도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건 54만 원에서는 탈출이 어렵습니다. 추가 매수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25만 9천 원 아랫단에서 하셔야 됩니다라는 설명이고요. 이번에는 웬만하면 추가 매수 안 하시는 게 어떨까? 지금 25만 9천 원 가격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있죠. 확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25만 9천 원이라는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 25만 9천 원을 언제 그은 선이냐라는 겁니다. 언제 그었습니까, 제가? 뭐 보고 그었나요? 과거 시점에 핑크색 지지선의 가격에 선을 그은 거죠. 한참도 더 된 선인데 왜 이 자리가 지금 저항이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곡점을 넘어서면 눌릴 때 잡을 수 있겠지만 해당 변곡점을 넘어가지 못하면 주가는 다시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지금이 아니라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눌릴 때 25만 9천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게임 산업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바로 AI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매수가인 54만 원은 너무 높기 때문에 올라가기 힘들다라는 아쉬운 말씀 덧붙여 주셨고요. 25만 9천 원 아래에서 추가 매수하는 전략 좋다라고 해주셨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슈가 나온다면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그때가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아유, 수고가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혹시 네. 고민되는 종목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저는 이스트 소프트를 갖고 있는데 네. 27,500원에 10%를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제가 사고 나서 계속 내리다가 오늘 이제 내리는 게 딱 멈추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근데 제가 손해가 좀 금액이 커가지고 이거 추가 매수를 어디쯤에서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그리고 추가 매수를 하면 네. 또 수익이 가능한가 이것도 궁금하고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아, 혹시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아, 네, 27,500원에 10%예요. 아, 27,500원이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이고요. 매수가는 27,500원. 그리고 지금 현재는 하락세를 계속해서 면치 못하다가 5%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면서 22,000원대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이기도 한데 지금 우리 시청자분께서 고민이 크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팬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트 소프트는 기업 분석 안 볼게요. 볼 필요 없거든요. 네. 자, 그러면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이스트 소프트가 이제 바닥이 잡혀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 주셨잖아요. 그죠? 아니요, 아직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어디까지 내려갈 것 같아요? 얘기 저는 한번 더 해봐주세요. 내려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이상하게 거기서 멈춰가지고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이상해서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 매수하면 또 돈이 더 물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스트 소프트는 이제 매수하기 좋은 가격 구간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고점에 있으시니까 지금 보면 차트에 선을 한번 그려봤을 때 올라갔다가 눌리는 것처럼 보여줬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돌파하려길래 매수를 했다. 오케이, 이 시나리오 맞아요. 맞는데 120일 이동평균선을 이탈하면 그 자리는 빠르게 약손절해야 되는 자리도 맞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손절을 못했으면 어느 자리에 도달한다? 이 파란색 선 보이세요? 네. 이 선의 가격 얼마인지 한번 찍어볼게요. 자,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이 얼마냐? 19,740원 선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19,740원.
740원. 선을 긋고 보니까 어디가 닿느냐. 여기 보이세요? 요거, 네. 요거, 네. 요거. 우리는 지금 지지선에 선을 그은 거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보니까 넘어가지 못했던 자리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오면 뭐가 된다?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떤 흐름을 보여줬는지 여기까지만 한번 끊어볼게요. 얼씨구나. 딱 닿았네요. 그죠? 닿고 나서 고점이 점점 낮아지다가 횡보를 했는데 이때 올라간 이슈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뭐 AI겠죠. 그죠? 그러면 답 다 나왔네요. AI 산업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십니까? 없다라고 보십니까? 이제 계속 있으면 있겠죠. 그러면 답 다 나왔어요. 뭐 하면 된다?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면 된다. 어느 자리? 19,740원은 지지선이지만 지금 전선 관련주 주가 상승 멈췄죠. 네, 예. 그리고 데이터 센터 관련주 마찬가지 주가 상승 멈췄죠. 한글과 컴퓨터 일본에 있는 기업도 인수하고 AI 사업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시장에서 주목 못 받고 있죠. 거기에 네. 화장품 관련주 지금 실질적으로 매출액 증대 부분으로 주가를 올리고 있었던 화장품 관련주들도 지금 상승을 멈췄으면 AI 관련주들도 마찬가지로 타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순환매가 돈다고 하잖아요. 테마의 순환매. 그런데 이제 곧 도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었던 건 AI 주목하세요. 그중에 의료 AI 쪽을 보셔야 되니까 뷰노와 루닛을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의 원천 사업이 되는 건 AI란 말이죠. 포괄적으로. 그런데 이스트소프트가 얼마만큼의 영향을 보여줄 수 있는지는 아직까지는 모르겠으나 차트 매매 관점으로 봤을 땐 19,740원 매수하기 너무 좋은 자리. 하지만 27,500원이라는 평균 단가에서 19,740원에 매수를 하시게 되면 평균 단가가 어느 정도 내려올까요? 대략적으로 23,000원 정도까지 낮춰지겠죠. 예. 그런데 그 23,000원이 되면 결론적으로는 본전에서 나올 수 있다예요. 본전에서. 하지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주가가 조금 더 내려오게 되면 이 자리 봐야 됩니다. 300일 이동평균선, 형광색 선인데 이 300일 이동평균선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지 그러면 저라면 조금 더 내려오길 기다릴 것 같아요. 하지만 잘 보세요. 19,740원까지 안 내려오고 여기에서 반등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27,500원 넘어갑니다. 이해가 되세요? 아, 왜냐하면 지지선이 있는데 그 지지선까지 주가가 내려오지 않는다라는 건 거기까지 매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매집 끝났습니다. 우리 이제 출발할게요. 그런데 그 지지선까지 내려온다라는 건 어디까지 매집을 끝내야 주가를 주가를 올릴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9,740원, 그다음에 300일 이동평균선 이 두 자리 보시고 그 자리에서 지지가 되면 19,740원 부근에서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 그리고 추가 매수 한다고 했을 때 그걸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추가 매수하면 평균 단가가 낮아지시겠죠? 그 낮아진 평균 단가까지 주가가 올라가면 추가 매수했었던 물량만 파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 예, 예. 왜냐하면 남은 물량은 상단에 있는 저항 가격 구간, 우리 지금 시청자분이 가지고 계신 27,500원까지 올라갔을 때 팔아도 되잖아요. 예. 그죠? 예. 굳이 여기까지 올라온다라고 무작정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이슈가 있는지 그리고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보실 수 있다면 수급이 붙고 있는지까지 보신 다음에 거기에서 같이 파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추가 매수했다라고 본전에 왔을 때 전부 파는 게 아니라 추가 매수했던 것만 파시고 남은 물량은 27,500원 넘어가면 그때 파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 만약에 주가가 추가 매수하고 반등이 나와서 23,000원의 절반을 팔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주가가 더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간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또 잡습니다. 왜? 여기는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스위스 같은 데 여행 가면 크레바스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그 크레바스는 아래가 보이지도 않는 어두컴컴한 지하라고 하는데 그 지하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구간이에요. 얼마냐? 가격 찍어드리면 검은색 지지선인데 14,680원. 선 긋고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자, 14,680원에 선을 긋고
자리를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 저항받았던 구간을 돌파했는데 돌파하고 나서도 그 가격 구간에서 지지부진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스트소프트가 AI 산업 이거 안 한다라고 했을 때 적정 가격은 13,68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네. 그럼 여기에서 제가 안 본다라고 했던 기업 분석 한번 보고 같이 한번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어때요? 매출액 계속 고만고만하죠. 예. 그런데 영업이익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네요. 이것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왜? 매출액이 동일할 때 영업이익이 흑자를 보여줬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는 왜 흑자를 보여줬느냐? 코로나, 그죠? 코로나 때 마케팅을 하지 않아도 주가가 올라갈 수 있고 영업이익을 굳이 쓰지 않아도 될 때니까 그래서 올라갔다면 지금 이 구간들은 뭐다? 적정한 가격 구간이다라는 거예요. 이만큼 영업이익 적자는 나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전부터.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이걸 봐야죠. 부채 비율은 고만고만한데 유보율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스트소프트는 아무리 많이 내려가 봤자 14,680원 이 부근이면 끝이다라는 거. 하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면 이렇게 하락을 보여줄 때 보통은 매집을 어디에서 했는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 매집한 세력이 주가를 끌어올린다라는 거예요. 손실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19,740원이 매수가라면 내 평균 단가 왔을 때 추가 매수한 물량만 익절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더 올라가면 27,500원에서 익절한다. 하지만 추가 매수했던 물량을 익절하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주가가 또 빠지면 또 나는 산다. 14,680원에 입 벌리고 기다린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제가 궁금한 거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시나리오를 세우시고 종목을 바라보시면 우리 부동산 투자하는 것보다 주식이 더 쉬워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저번에 다른 방송에서 네. 펩트론을 상담을 받아가지고 펩트론 아직도 들고 네, 있는데 네. 저. 네. 네, 그래갖고 그때 전문가님이 어디서 사가지고 어디서 반을 팔고 갖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하고 해서 수익을 많이 봤어요. 아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문가님. 다음에 또 연락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으로 펩트론 수익까지 더해갔다라는 이런 시청자분의 덕담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AI 산업 자체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순환매가 돌 때 분명히 차례가 올 것이다. 주가가 내려왔다라는 것을 가정할 때 19,740원 동일 비중으로 추가 매수하면 본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때의 매도 비중은 추가 매수한 비중과 동일하게 가져가셔라라는 언급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기업 분석, 거래량, 기술적 차트, 모멘텀 이슈까지 모든 것을 아우르면서 종목 상담해주고 계신데요. 그래도 방송이 끝나더라도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혼자서 매매하기 어렵다, 대응하기 어렵다 하는 시장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목 선별 방법부터 매매 타점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들 정말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반드시 담아야 하는 종목, 그리고 또 오늘 또 골라오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공략하시고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셨을지 힌트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이 편해진다, 자율주행 관련 종목 들고 오셨는데요. 최근 테슬라의 FSD 중국 수출 모멘텀을 안고 관련주들 꿈틀꿈틀 움직이기도 했죠. 사실 어제 있었던 종목이 딱 떠오릅니다. 토르기법으로 찾아냈던 종목 어떤 것이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들고 오신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어제 맞아요. 들고 왔는데 오늘 벌써 상승률을 만나볼 수 있다니 진짜 어마어마하다라는 네.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 또 힘든 장일수록 이렇게 빛나는 종목 들고 오신 리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들고 나왔는데 바로 당장 그 다음날 리뷰하는 이유가 뭔지를 설명을 드릴 텐데 첫 번째, 파이버 프로라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가지고 있었던 이슈가 뭐뭐 있었느냐? 자율주행이 있었고요. 그리고 방산 관련된 내용이 있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통신 장비, 우주항공 관련된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맨 아랫줄에 있는 내용은 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이거. 그죠? 이 내용 하나 있었고요. 두 번째, 오늘 방산주들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파이버 프로는 눌렸습니다. 많이 눌렸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지켜봤을 때 파이버 프로를 왜 들고 나왔느냐? 대응책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예요. 이유가 뭔지 차트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어제 포착을 했는데 오늘 5,350원, 10.3% 정도까지 상승을 했단 말이죠. 어디에다 팔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이며 오늘 종가 기준으로 얼마입니까? 1.3%. 자, 이게 뭐예요? 에게게 전문가님 고작 이 수익 보여주려고 가지고 나오셨어요? 아니죠. 이 종목 매수하신 분들께 지금부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첫 번째, 제가 이 종목을 잡았던 이유는 어제 토르 신호가 떴다라는 것 플러스 파란색 저항선이 올라간 언제입니까? 지난주 금요일과 어제까지 이어서 파란색 저항선 위에서 주가를 형성했다라는 거. 그런데 오늘 파란색 저항선을 깰 만큼 위협적인 핸들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파란색 저항선이 지켜졌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하지만 5,350원이라는 가격을 넘기엔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해당 가격 구간에서 뭘 한다? 매집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빨간색을 주목해 보세요. 지금 이 빨간색 선이 뭐냐? 5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런데 5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이 아직까지는 조금 커 보이죠? 그렇다면 이격이 줄어들 때까지 해당 가격 구간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지가 되지 못하고 파란색 저항선을 이 거래일 이탈한다. 그런데 이탈과 동시에 5일 이동평균선까지 깨버린다면 아쉽지만 파이버 프로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갭을 띄우고 윗꼬리가 긴 음봉이 나올 땐 그 자리를 넘어가면 슈팅이지만 그 자리를 만들고 나서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조정 가격 구간은 뻔히 눈에 보이죠. 이 정도일 것이다라는 게. 그렇다면 해당 가격 구간 지금 현재 종가 기준으로 약 12% 그 정도가 내려와야 매수할 수 있는 가격 구간인데 굳이 윗단에서 들고 계실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약손절하고 내려올 때 다시 잡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장기 차트를 봤을 때 아직 여기 보이는 이 자리 얼마? 5,390원을 네틱 차이로 못 넘겼죠. 넘겼으면 얘기가 좀 달라졌겠지만 결국엔 우리가 판단했을 때 전고점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이슈인 거죠. 52주 신고가는 경신했을지 모르겠으나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다시 한번 누르고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들고 있다가 추가 매수해도 되지 않겠느냐? 가능하죠.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나리오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장 상황들을 모두 다 팔로우하지 못하신다면 차라리 약손절 하셔도 된다라는 것. 또 진입하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상승 추세가 시작이 된 상황입니다. 장기 차트를 봐도 마찬가지로 상승 추세가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더 높다. 하지만 7,090원이라는 이 고점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만 보시는 겁니다. 약 15% 정도 수익 구간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파이버 프로는 설명이 끝났고요. 두 번째, 모나리자 같은 경우에는 중국발 황사가 들어온다라는 걸 미리 점 찍고 진입을 한 종목인데 진입하고 나서 조금 애매했습니다. 황사가 올 때가 됐는데 왜 안 와? 그죠? 그런데 그때 제가
그냥 진입한 게 아니라 토르시노가 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뭐냐? 그 전날과 토르시노가 뜬 날 저와 똑같은 생각을 하는 세력 형님이 매집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매집을 하고 보는데 황사가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야 안 오네 하고 윗꼬리를 달면서 위아래로 약 5분 만에 위로 10% 아래로 6%를 빼는 장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집 구간을 거친 다음에 황사가 나왔고 거기에 한 가지 모멘텀이 더 생겼죠. 황사로 인한 상승 플러스 소나무에서 나오는 그것이 뭐죠? 뭐라고 하죠? 그 소나무에서 분진가루, 송화가루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송화가루로 인해서 마스크에 대한 이슈가 한 번 더 붐을 일으키면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오늘 나온 이슈는 무엇이냐? 기업 인수권. 제지회사 인수권이 나오면서 모나리자를 필두로 깨끗한 나라의 주가까지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또한 붙었기 때문에 이격도 높아져 있는 상황에 4,740원을 넘었으니 모나리자는 5,75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어 있다는 것. 하지만 보유 중인 상황이 아니시라면 지금 4,740원 윗단에서는 신규 진입은 불가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장기 차트 보면 답이 나옵니다. 넘어갔어요. 2년 반의 차트의 고점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4,740원을 점 찍어놨는데 그 자리까지 돌파했기 때문에 신규 매수 관점이 아니라 보유 중이신 분들 어떻게 하시면 된다라는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토르신으로 포착을 했는데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장기 투자하셔도 됩니다. 왜? 원칙적으로 그 자리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수익을 맛볼 수 있으니까. 하지만 물려서 장기 투자하는 버릇은 이제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24 똑같아요. 근데 카페24 같은 경우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죠. 하지만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120일 차트로 봤을 때 뭐야? 34,350원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서 눌렸잖아. 근데 이 종목을 어떻게 잡아? 핑크색 지지선이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나서 주가가 상승하면서 토르시노가 떴다? 놓칠 수 없지. 왜? 작년에 무슨 이슈가 있었습니까? 구글이 유상증자로 얼마 들어왔습니까? 260억. 그죠? 글씨가 하트 모양이 돼버렸네요. 자, 260억이 들어왔는데 그 260억이 유상증자로 카페24에 투자를 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카페24가 유튜브를 통해서 플랫폼 사업을 만들고 있다. 이거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또 안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뭐 하고 있습니까? 온라인 비즈니스가 가능할 수 있도록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런데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었던 회사들은 피지사들, 그중에서도 대형인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광고를 중심으로 하는 회사들, 그리고 페이스북, 숍스 파트너까지 체결이 된 이 회사의 주가가 올라가는 자리라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거기 한 가지 더. 자, 이때 상승한 게 유튜브, 구글의 유상증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6,500원에서 절반 익절하고 남은 물량 어디까지? 34,350원일까요? 저는 더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그때 상황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파이버프로, 카페24 그리고 모나리자까지 리뷰 살펴봤습니다. 최대 상승률 66% 자랑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 친절한 인성 전문가님께서 AS까지 도맡아 해주셨습니다. 우리 인성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있다는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서 종목별 매매 타점까지 정확하게 노려서 수익률 든든하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다뤘던 내용 핵심 정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베팅으로 강한 수익 만들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토르 기법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살펴본 파이버프로 자율주행에서 통신 장비까지 여러 가지 상승 모멘텀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모나리자까지 저출산 관련주로 상승 탄력 더욱더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개인 투자자들 이렇게 시장에 대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라고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상승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